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를 둘러싼 법적 판결 이후 단 한 줄의 자막으로 판을 뒤집은 시즌2 선언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콘텐츠 전쟁의 규칙을 바꾼 한 사람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밤 8시 팬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불꽃야구 36회 본방송 화면에는 예상과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음악도, 해설도, 움직임도 없는 30분의 정적. 화면에는 사진 몇 장만이 차갑게 이어졌고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이 법원의 판결 앞에서 완전히 멈춰섰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제작진이 패배를 인정한 듯한 침묵.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싸움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마지막 검은 화면 위에 떠오른 단 한 문장이 모든 해석을 뒤집어 놓습니다. 불꽃야구 시즌 이해하겠습니다. 불과 몇 초짜리 자막이었지만 그 파장은 30분의 침묵보다 훨씬 컸고 이 문장은 항복 선언이 아니라 정면 돌파이자 판 뒤집기 선언이었습니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앞다투어 해석에 나섰으며 JTBC는 이례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문장이 단순한 다음 시즌 예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시원 PD는 법원이 금지한 시즌1의 포맷을 스스로 내려놓는 연출을 통해 판결의 적용 범위 자체를 과거로 밀어냈습니다. 즉, 법이 막은 것은 지금까지의 불꽃야구였고 그는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 시즌2라는 새로운 영역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콘텐츠 제작자가 법적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법원은 언제나 이미 존재한 대상에 대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장시원 PD는 과거를 버리는 대신 판결이 닿을 수 없는 미래를 먼저 선점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셔서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이 선언 이후 JTBC가 보인 반응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승리한 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을 잠탈하는 꼼수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즉각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통 승자는 침착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승자임에도 불구하고 패배자처럼 격앙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싸움이 더 이상 법정 안에서만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즌2가 실제로 제작되고 팬들의 관심과 트래픽이 계속 유지된다면 JTBC는 다시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콘텐츠와 팬덤의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는 공포. 이것이 바로 이 갈등의 핵심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법원에서 멈춘 줄 알았던 프로그램이 단 한 줄의 자막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과연 그 패배는 진짜 패배일까요? 아니면 법의 틈을 읽어낸 사람만이 가능한 새로운 승리의 시작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다음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JTBC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이 선언이 그들에게 어떤 공포로 다가왔는지를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즌2 선언 직후 JTBC가 내놓은 공식 반응은 유난히 감정적이었습니다. 법을 잠탈하는 꼼수다.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 표현들은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내부의 불안을 그대로 드러낸 신호였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이긴 쪽은 조용합니다. 판결문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JTBC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사람처럼 즉각적이고 공격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이 싸움을 단순한 저작권 분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법의 승패를 넘어 시간과 팬덤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법원은 시즌1의 현재 포맷을 멈췄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장시원 PD가 전혀 다른 형식의 시즌2를 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JTBC는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고 다시 심리를 거쳐야 하며 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장시원 PD는 무엇을 할까요? 컨텐츠를 만듭니다.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팬덤은 그 시간 동안 살아 움직입니다. JTBC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악몽에 가깝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잡았다고 생각한 두더지가 옆구멍에서 더 큰 몸집으로 튀어나오는 장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과거를 묶어두는 문서일 뿐 미래를 자동으로 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JTBC의 분노는 사실상 공포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법의 승리는 점점 빛을 잃고 시장과 여론의 판단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청자는 판결문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면에 무엇이 나오느냐, 이야기가 계속되느냐만을 봅니다. 장시현 PD의 시즌2 선언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막힌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 자체를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과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JTBC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JTBC는 이 순간부터 자신들을 승자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는 잠재적 패자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은 더 빨라지고 표현은 더 거칠어지며 정당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하지만 정당성을 아무리 외쳐도 한 가지 문제는 남습니다. 콘텐츠의 세계에서 정당성은 시청자의 선택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가 등을 돌리면 법적으로 옳은 콘텐츠도 조용히 사라집니다. JTBC가 느끼는 진짜 위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분명해졌습니다. 법정이 아니라 시장, 판결문이 아니라 트래픽, 관리가 아니라 팬덤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장시원 PD가 이 심리적 공포를 어떻게 계산했고 시즌1을 버리는 척하며 시즌2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린 첫 번째 전략, 즉 프레임 분리라는 선택이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장시원 PD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법과 콘텐츠의 경계선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매우 고급스러운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프레임 분리. 시즌1과 시즌2를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떼어내는 선택입니다. 장시원 PD는 판결 직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번 가처분은 올 시즌 본방송에 대한 잠정적 판단입니다. 이 문장은 공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전장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대상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시즌1 포맷입니다. 즉, 이미 방송된 구조, 팀 구성, 룰, 연출 방식이라는 과거의 실체였습니다. 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미리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 간단한 원칙을 장시원 PD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즌1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즌1을 과감히 내려놓는 선택을 합니다. 이 장면은 패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법적 전장을 과거에 묶어두는 결정이었습니다. JTBC는 A라는 대상만을 붙잡고 있는데 그는 이미 B라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버린 것입니다. 이 프레임 분리는 단순한 꼼수가 아닙니다. 법적 논쟁의 기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A를 판단했지만 B가 등장하면 그것은 다시 심리해야 할 새로운 사건이 됩니다. 그 사이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편입니다. JTBC가 가장 두려워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시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시즌2가 제작되고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는 새로운 이야기를 접하고 팬덤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법적 판단이 내려질 즈음에는 이미 시장의 선택이 끝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승소가 곧 승리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판결문은 과거를 묶어둘 수는 있지만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대중의 관심과 감정까지 묶어두지는 못합니다. 프레임 분리 전략의 핵심은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고 전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장시원 PD는 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이 작동하는 범위를 정확히 존중했고 그 바깥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이 순간부터 싸움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JTBC는 판결을 근거로 과거를 지키고 있고 장시원 PD는 시즌2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프레임을 분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아닙니다. 장시원 PD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포맷이라는 껍데기를 하나씩 바꿔가며 정작 핵심만은 그대로 유지하는 두 번째 전략, 이른바 테세우스의 패전략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프레임을 분리한 장시원 PD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두 번째 전략은 법과 철학, 그리고 콘텐츠 제작의 본질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테세우스의 배, 껍데기를 하나씩 바꾸되 정체성은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불꽃야구의 포맷이 최강야구의 구조를 모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지된 것은 팀명, 유니폼, 경기 규칙, 편집 방식 같은 외형적 요소들이었습니다. 즉, 법이 겨냥한 것은 콘텐츠의 뼈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태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장시원 PD의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다. 그럼 전부 바꾸겠다. 팀 이름을 바꾸고, 유니폼을 새로 만들고, 경기 규칙을 수정하고, 편집 방식도 달라지게 하겠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한 리셋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는가? 바뀌지 않는 것은 사람입니다. 김성근 감독이란 존재, 실제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현장의 긴장감, 그리고 장시원 PD 특유의 서사 구성과 연출 감각은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맷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이며 창작자의 철학입니다. JTBC가 지키려 했던 것은 포맷이라는 껍데기였습니다. 그러나 장시원 PD가 붙잡은 것은 콘텐츠의 영혼이었습니다. 시청자가 기억하는 것은 규칙의 세부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테세우스의 배라는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부품을 하나씩 바꿔 결국 모든 것이 달라졌을 때 그 배는 여전히 같은 배일까요? 콘텐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시즌2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포맷도 다르고 외형도 다르며 규칙도 다릅니다. 하지만 시청자의 감정선에서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숙한 얼굴, 익숙한 긴장감, 익숙한 서사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JTBC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에는 외형이 너무 달라졌고 문제 삼지 않자니 시청자의 인식 속에서는 연속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표현은 오직 하나, 꼼수라는 감정적인 단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비난은 시장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시청자는 법적 정의보다 지금 보고 싶은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순간부터 시즌2는 법적으로는 새로운 콘텐츠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이전 시즌의 연장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순은 JTBC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법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장시원 PD가 이 전략을 한 단계 더 확장해 아예 경쟁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선택, 즉 장르와 시장 자체를 이동시키는 세 번째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에 이르러서 장시원 PD의 선택은 단순한 우회나 변형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는 더 이상 기존의 경쟁 구도 안에서 싸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경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 즉 장르와 시장을 통째로 이동시키는 선택입니다. JTBC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논리의 전제는 분명합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가 동일한 시장, 동일한 장르 안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가정입니다. 예능이라는 틀, 국내 야구 콘텐츠라는 범주, 그리고 시청률 경쟁이라는 구조가 그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를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장시원 PD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합니다. 그는 시즌2를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성격을 바꾸고, 무대를 바꾸고, 시장 자체를 바꾸는 결정을 내립니다. 핵심은 장르 전환입니다. 웃음과 승부 중심의 예능이 아니라 선수 개인의 삶과 선택, 도전의 과정을 담는 다큐멘터리적 서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콘텐츠는 더 이상 동일 장르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구대성 감독, 그리고 해외 진출 서사의 중심에 서 있는 선성권 선수입니다. 이들은 시즌2의 세계관을 국내 리그에서 해외 무대로 확장시키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중국, 일본, 호주 등 해외 리그를 배경으로 한 서사가 본격화된다면 불꽃야구 시즌2는 더 이상 국내 예능 시장 안에서 최강야구와 직접 충돌하지 않습니다. 국내 부정 경쟁 방지의 법적 틀은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 내 경쟁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한 포장 바꾸기가 아닙니다. 콘텐츠의 존재 이유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승률 경쟁에서 성장 서사로, 예능에서 다큐로, 국내 프로그램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순간 JTBC가 설정한 법적 프레임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제 싸움의 축은 완전히 이동합니다. 법은 과거의 유사성을 따지지만 시청자는 현재의 이야기에 반응합니다. 장르는 달라졌고 무대는 확장되었으며 경쟁의 전제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장시원 PD는 법을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예 다른 전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은 법보다 시장과 팬의 선택이 더 큰 힘을 갖는 공간입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전략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싸움에서 가장 결정적인 힘을 가진 존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법도 방송사도 아닌 시장을 움직인 진짜 권력, 팬덤이 어떻게 소비자를 넘어 정치적 힘으로 작동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전략을 현실로 만든 마지막 변수는 법도 방송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팬덤, 시청자라는 이름의 집단 권력이었습니다. 이번 분쟁에서 가장 과소평가되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힘을 가진 존재는 바로 대중이었습니다. 불꽃야구 팬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시청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움직였고 목소리를 냈으며 행동으로 압박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JTBC 채널 구독을 취소하고 불매 움직임까지 조직하며 스스로를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팬들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출연진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 문장은 순식간에 여론의 프레임을 바꿔놓았습니다.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던 JTBC는 어느새 갑질 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장시원 PD와 출연진은 창작의 자유를 지키려는 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싸움이 법적 논리의 우열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중은 판결문의 문장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방향을 보고 서사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숫자로 드러납니다. 조회수, 댓글, 공유, 트래픽이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시장의 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광고주는 판결보다 데이터를 봅니다. 시청률과 반응, 화제성과 확산력을 계산합니다. 만약 시즌2 관련 콘텐츠가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온라인 공간을 장악한다면 광고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JTBC가 쥐고 있던 것은 법적 IP 문서였습니다. 장시원 PD가 쥐고 있던 것은 팬과 영향력이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콘텐츠 시장에서 더 강력한 자산일까요? 이 질문은 더 이상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었습니다. 제도를 지키는 관리자와 변화를 설계하는 리더의 대결이었습니다. JTBC는 법이라는 성을 쌓아 방어했고 장시원 PD는 그 성을 우회해 새로운 길을 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리뉴얼이 아니라 콘텐츠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진화였습니다. 법을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법이 닿기 전에 미래로 이동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법의 승자와 시장의 승자가 다를 수 있는 시대. 과연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그 답은 제작자도 방송사도 아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과 시청, 그리고 지지가 콘텐츠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방송 분쟁이나 저작권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는가에 대한 실험이었고 기존 질서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과거에는 법과 플랫폼이 콘텐츠의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방송사는 편성권을 쥐고 있었고 판결문은 최종 결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국면에 서 있습니다. 콘텐츠의 생명력은 더 이상 문서 속 문장으로만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 감정, 그리고 반복적인 선택 속에서 유지됩니다. 장시원 PD의 선택은 법을 부정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법이 작동하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그 한계를 활용한 사례에 가깝습니다. 그는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으려 하지 않았고 법적 충돌이 반복되는 소모전도 피했습니다. 대신 전장을 옮기고 규칙을 바꾸고 싸움의 의미 자체를 재정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권력의 이동입니다. 과거에는 IP를 가진 쪽이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면 이제는 팬과 트래픽을 가진 쪽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법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법이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JTBC의 불안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300억 원짜리 IP가 존재하더라도 시청자가 외면한다면 그것은 종이 위의 자산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더라도 팬의 지지를 받는 콘텐츠는 계속해서 생명력을 확보합니다.
이 사건은 제작자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창작자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보호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하고 스스로 생존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콘텐츠는 더 이상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고 하나의 관계망이며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이 싸움은 시청자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소비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선택을 통해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주체인가? 이번 사례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시청자는 이미 선택권을 넘어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플랫폼과 제작자, 법과 창작, 제도와 팬덤 사이의 긴장은 더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누가 옳은지를 가르는 기준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정당성과 시장의 선택은 언제든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 선언은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넘어 콘텐츠 산업 전체에 던져진 신호입니다. 법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미래를 독점하지는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최종 운명은 항상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제 공은 완전히 시청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살아남고 어떤 이야기가 계속될지는 여러분의 재생 버튼, 댓글, 그리고 관심 속에서 결정됩니다. 이 싸움의 진짜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